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XRP가 상승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거하게 펌핑이 와가지고 알트 시장은 계속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XRP도 크게 한번 펌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24센트를 뚫고 안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이 XRP의 차트 상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상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5센트를 깨기만 한다면은 신나는 잔치가 벌어질 수 있을 것, 30센트까지 무난하게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높게는 40센트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추세선, 이거를 때려 부시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부시면은 한 25센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생각 같아서는 제가 망치 들고 가서 여기 부셔주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25센트를 올라가고 30센트 갔다가 40센트, 50센트까지 쭉쭉 상승해주는 XRP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 XRP의 상승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후에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크게 상승하는 거.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주봉입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가격대도 꽤 높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올라가기만 한다 쳐도 30센트가 넘어가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30센트까지 올렸다가 조정받고 크게 올릴 수 있으면은 기다릴 만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XRP의 상황을 더욱더 큰 그림, 월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대한 불 플래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거대한 불 플래그가 패턴이 나와서 위로 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XRP 전 고점이 있었죠. 가장 높았던 그 고점을 뚫고 $5 이상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0.005달러까지 폭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딱 이 상황에서, 이 폭발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에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식 하나만 나와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 지긋지긋한 이 증권 문제라든지 그 외에 큰 호재, 이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큰 호재가 하나 딱 나와주게 된다면은 미친듯한 상승과 함께 그동안에 쌓였던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가자를 외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리플사가 17만 달러 정도를 2019년에 로비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제가 봤었던 기사에는 더 이상 자세한 소식은 없었는데 나중에 후속 기사에서 그 로비 자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몰랐고 이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 자금이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리플사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돈 받아 먹었으면은 밥값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플사와 백악관과의 관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소식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리플사의 파트너가 또 하나 공개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송금업체 탑레밋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들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에 스웰에 참석하기도 했었다라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탑레밋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렇게 송금 업체로서 상을 수상한 그런 경력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들이 지원하는 서비스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등등 이제 아시아 쪽을 기반으로 한 그런 송금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역시 리플사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쌓고 준비가 되는 대로 실시간 유동성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저희가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크리스 랄슨의 깜짝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냥 동네 마실 나온 차림으로 짧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서 크리스 랄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the future of cryptocurrencies, where do you see the future of these digital assets and maybe the role of Bitcoin and Ripple or XRP in that future? Yeah, so our view is that these digital assets really become supplemental to the existing family of currencies, right? So every country still needs its own, fiat currency for all kinds of reasons that I won't get into. It's very complicated, right? And I actually think that the big four, the yen, the euro, the dollar, the RMB, they actually, I think, come stronger
in this world that we're going into, partially because of digital assets. Okay. That these digital assets actually contribute to a world that's more interoperable, where more people around the globe can get access to these big four. And most of global commerce is done in the big four. So I think you have a bifurcation going on. Those big four get stronger. I think some of the smaller currencies, maybe even some more of the very small fiat currencies, become less relevant, maybe even disappear. A country could have its own fiat, but still use one of the big four. You have lots of like examples. Montenegro, right? Absolutely. But I think then where the digital assets fit in, like things like XRP and Bitcoin and Ethereum, they're kind of in that mid-range. They become, I think, like the Singapore dollar or the Swiss franc, and they become useful in, you know, kind of lubricating the world to make it easier for those big four to get in the hands of people all around the world. So that's useful. And then it might also be things like applications and devices that maybe primarily use one of those digital assets. So that's kind of the view we have. So I think in that world, countries should be less threatened by what's going on and see them as simply supplemental rather than a threat. Too much talk about it being a threat. You know, our industry has done a bad job in too much bravado and chest pounding. It's just kind of silly. 자,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XRP 등 암호화폐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크리스 랄슨은 이 디지털 자산들은, 디지털 커런시들은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에 보조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각 국가들은 여전히 여러 이유로 그들만의 화폐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들을 내가 지금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4대 법정 화폐, 달러, 옌, 유로, 위화는 사실 부분적으로 디지털 자산들 때문에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 같다. 디지털 자산은 상호 보안성에 기여하며 전 세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4가지 법정 통화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상업 관계자들이 이 4가지 화폐를 받아들인다. 이 4개의 화폐가 강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약한 화폐들, 약한 국가들의 법정 화폐들은 더욱더 입지가 좁아지거나 어쩌면은 사라지게 되는 법정 화폐가 나올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화폐는 계속해서 존재하겠지만은 그들이 가진 화폐보다 이 4개의 법정 화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싱가포르 달러나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금융 생태계에 이 4개의 강한 법정 통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 운영될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온 것처럼 이 디지털 화폐들도 그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특정 앱이나 도구에서 하나의 암호화폐만을 전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각 국가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암호화폐들로부터 이제 아무래도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부터 위협을 덜 받게 될 것이고, 이 디지털 자산들은 각 나라의 위협이 되기보다는 이 보조제로서 도움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그의 의견을 전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꽤 논란이 많습니다. 달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 법정 화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크리스 랄슨이나 리플사가 보고 있는 미래는 각국의 법정 화폐들이 잘 살아남는 것, 그리고 마치 양극화가 심해지듯이 강해질 법정 화폐 4개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나머지들은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들로서 여러분들은 이 미래 법정 화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치는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는 대로 중국이라든지 어떤 특정 국가에서 그들의 디지털 법정 화폐를 발행하면서 금과 연동을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모든 힘과 집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디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그리고 삶의 평안을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크리스 랄슨이 이야기를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발언을 국제결제은행의 사무총장, 우두머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이 두툼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어그스틴 칼스튼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리브라 등 암호화폐 혁신 기술을 전통 산업과 결합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둘의 이제 다리를 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그는 리브라는 안일하게 자빠져 있었던 중앙은행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렸다며,
이 때문에 페이스북 및 내부적 컨설팅 및 논의가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브라의 발표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들도 이 암호화폐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일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 다가오는 2월 5일 리플사에서 웹 세미나, 이 ODL에 관련된 웨비나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유동성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최근 멕시코에 관련된 XRP 송금 볼륨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치를 최근에는 경신을 못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송금로가 최대 20개까지 뚫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 20개, 2020 꼭 달성할 수 있기를 또 저는 바라봅니다. 20개 정도 뚫리고 이제 좀 더 기다려야겠죠. 기다려가지고 송금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XRP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 가시적인 결과들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쳤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법적인 테두리라든지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함께 발전하는 쪽으로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XRP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 이제 찰리리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더리움 재단은 투명하지 않으며 중앙화되어 있다. 코인을 미리 채굴한 조직으로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더리움을 매도했는지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적어도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들이 매달 또는 매년 판매한 XRP 규모를 발표는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찰리리가 은근히 이제 리플사의 편을 들었는데요.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1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작년에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고,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이 이 최고점에서 7만 개 이더리움을 던지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 인물들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찰리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투명하지 않으며 중앙화가 되어 있다. 자, 그동안에 리플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욕을 했었던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공평하게 같이 매도했으니까 같이 욕 들어먹어야 정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공개를 했던 쪽은 욕을 처먹고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는 그런 좀 불합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를 그동안에 많이 팔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일단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나서 이제 파는 물량을 확 줄였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아직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조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이 물량을 어떻게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큰 숙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던졌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더리움 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이더리움 재단을 비방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조금 불만이 생긴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암호화폐 개발하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암호화폐를 던져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개발비도 들어가고 뭐 사무실 월세도 내야 되고 제대로 된 성적만 보여줄 수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인데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까지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너무 기시면은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시고 넘겨주셔도 되고요. 제 채널 멤버십 가입 버튼도 이번에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좀 쑥스럽지만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